도래하는 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 및 그에 부대되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만간 특히 이번 4월 달에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사실은 97년도 당시 외환위기 때부터 2007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몇십 년마다 그런 위기가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10년을 맞이해서 그런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론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실제 예상되는 위기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칙이 있죠. 그런 것도 봤을 때 이번에도 현재 말만 그랬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위기가 발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현재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정도로까지 상황이 낙관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월달 환율 조작으로 피지정 될 수 있다는 염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계속 환율 조작 6개국,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스위스까지 포함한 6개국입니다. 재무부에서 작년에 지정을 한 국가들이죠. 이들 국가에 대해서 계속 환율을 악의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재무부에서 6개월마다 하는 현재 환율 보고서에서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이 현재 지금 그러한 현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설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랜드 챔피언이다.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뭘 알고 얘기한 건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 조작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만든 기준이죠. 이 기준에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대미 흑자 규모가 그렇고요. 경상 흑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서 한국도 현재 결국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현재 문제가 되죠. 계속 현재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부에서 2년간 4조 2천억 원이나 쏟아붓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얼마 전 현재 한시평에서 신용 등급까지 낮춰놨다는 거죠. 건조대금이 계속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지원했던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3,800억 정도 수로밖에 현재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자칫 잘못하면 디폴트 사태가 되고 이것이 선급금 한 보증 RG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라고는 지적입니다. 그런 내용.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북한이 4월 달에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정치 문제도 복잡하죠. 탄핵 정국에 현재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문에 공표된 내용인데요. 제가 보는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지금은 별반 신경 쓰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잠재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신흥국 시장에서의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 특히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3월 달 아니면 5월 달 정도에 인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타이밍에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에 4월 위기설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일종의 테일 리스크로서 즉 현재 발생될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되면 그 부정적인 파장은 상당히 큰 그런 리스크를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테일 리스크의 하나로 이 점과 관련돼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가 봐도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 미국의 환율 조작국 피지정과 관련돼서는 객관적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율을 조작했다 이렇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차트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원화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한 2011년 남유럽 문제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의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들쑥날쑥하죠. 변동성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 변동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달러당 1,000원 내지 1,200원 정도 수준에서 장기간 거의 7년 가깝게 됩니다. 그 장기간 현재 횡보 등락만을 했을 뿐이다. 그 흐름상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할 정도로까지 특별한 방향을 보이지는 특정 기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상태나 진배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 일본 엔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인데요. 2011년 당시에 현재 엔달러 환율은 75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 판 양쪽 완화 2013년 4월 달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지요. 그 당시보다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은 당시 75엔, 그리고 현재 2013년 4월 달 양쪽 완화하기 전 엔달러 환율은 93엔, 94엔 정도였습니다. 한때 그것이 125엔, 지금 현재 112엔, 113엔 정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40% 이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0몇 퍼센트, 33% 정도 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화의 추이로 봤을 때나 원화의 추이로 봤을 때 두 양국가의 통화로 본다면 원화보다는 엔화의 의도적인 절하 추이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우리가 피정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현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은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현재 맞는 것 같고, 따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피지정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문우신이라고 하는 월가 출신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은 최근 들어 강달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주변 통화국의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듯한 그러한 분위기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대우 사태와 관련돼서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조선 빅3의 작년까지는 수주 절벽이었지만 금년 1, 2월 달은 수주가 어느 정도 재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도 좀 좋아지고 있죠. 해서 업황이 좋아지면 지금 당장은 유동성에 다소 경색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위기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정치 문제나 대북 문제는 통상적으로 증시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죠. 이번에도 같은 범주 내에 일시 변수로만 작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미국의 증시 조정론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현재 상태는 좀 상투권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지금 현재 정책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것,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높다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것,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세제 개혁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에 따른 실망감이 지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내놓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현재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장 평균 PER이 1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PBR은 그보다 높습니다. 3배. PBR 보통 2배 더 높다 했는 건데요. 벌써 3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추가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올라가면 진짜 과열 장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펀더멘털로 봤을 때에도 미국 증시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훨훨 날아간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시간과 관련된 기간 조정이나 또는 현재 가격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